주변에 경쟁자들이 자꾸 생기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마음이 든다고. 이것에 대한 접근책은 뭐냐면은 경쟁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두 가지. 이 업 하기 전에는 매지화하게 이제 일을 하다가 사업도 해보고 싶고, 그 당시에는 진입 초기다 보니까 대기도 그 당시 80번, 여기도 오픈하자마자 바로 정원이 마감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독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가만히 있으면은 이렇게 손님 온다라는 그 자만심, 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안 하게 됐고, 기존 고객분들은 계속 다니시는데 신규 문의가 눈에 띄게 많이 줄어들었고요. 유치원이라는 이 업이 엄청나게 생겨서 계속 조급한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제일 큰 거는 저희 와이프인데 건강이 많이 상했어요. 이게 가장이고 대표인데 이게 이 일을 계속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심적으로 많이 힘이 들더라고요. 이거 안 하면 뭐 하려고? 뭘 하든지 다시 자기 일을 해야만 하는 거야. 젊어서 돌아갈 수 있는 자기 일을 가졌다라는 거는 훌륭한 거지. 그래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기 일에 대한 제일 안 좋은 얘기가 이런 거야. 내가 원래 이런 거 할 사람은 아닌데, 내가 이런 거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이런 말을 하잖아? 그러면 이제 금이 간 거야. 그럼 나는 무슨 뭐 학원 원장 하려고 내가 박사학위 받고 그룹사 회장실 하다 말고 여기 와서 왜 이러고 있나? 그거 의미 없는 생각이에요. 내 일을 해야 돼, 내 일을. 그래서 운명 같은 일을 해야 돼, 운명 같은 일. 그래서 여기도 강아지를 관리하는 게 나의 운명 같은 일인가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해봐야지 돼요. 근데 보니까 강아지에 대한 그 운명 같은 관점을 갖고 있는 것 같아. 첫 번째 단계는 넘어간 거야. 두 번째 단계는 뭐가 문제냐면은 주변에 경쟁자들이 자꾸 생기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마음이 든다고. 이것에 대한 접근책은 뭐냐면은 경쟁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두 가지. 내가 좋아하는 거는 뭐지? 고객이 좋아하는 건 뭐지? 이 둘을 맞춰 나가는 작업을 계속 해야 돼요. 주변에 4개가 생기건 5개 생기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고객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해줄 수 있으면 사람들은 거기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역량 내에서 상호 보완적인 사업을 키워나가는 게 핵심이거든. 그럼 여기는 강아지를 좋아한다 이거야. 그러면은 이 강아지를 하면서 사람들이 뭘 좋아하지? 뭘 하면 더 재밌을까? 이거를 꾸준히 들어가세요. 제품이 우선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가격 저항감도 무너지는 거고 유통도 저절로 뚫리는 거고 인지도도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딴 집은 뭐 하나 새 집이 생겼네 이런 거 신경 쓰다가 좋은 제품 만드는 것을 까먹어요. 그러면 남의 거 쳐다보다가 자기 걸 잃어버리는 거야. 근데 왜 남의 거를 쳐다보고 자기 것을 신경 안 쓰냐? 두 가지 문제가 있어. 내 제품은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라는 마음이에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남의 떡이 커 보여. 제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다 소용없는 짓이. 하지만 까고 보잖아? 그럼 그 집에 가면 그 집의 고통이 다 있어요. 그게 원래 다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딴 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의미 없는 거야. 고객한테 약속하는 거, 고객이 기대하는 거. 이 핵심 제품에서 꼭대기를 뛰어넘어야 돼. 이게 승부를 짓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은 모든 걸 다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요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저 사람이 탑이다. 이게 돼야 돼. 견줄 수 있는 자가 없어야 돼. 여기도 강아지 유치원이 많이 생겼어요. 강아지 유치원이 많이 생기는 게 문제라 그러면 커피숍들은 어떻게 사는 거야? 커피숍은 여기 길 하나를 두고 40개, 50개가 생기는데 그럼 걔네들 다 죽나? 그렇지 않다니까? 그러면 어떤 게 죽고 어떤 게 사냐? 약속한 것의 끝에 가 있는 자는 살아있는 거고 대충 다 비스무리한 사람들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핵심 제품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관점이 있어야 돼요. 내 매장에 돈을 쓰는 사람들이 왜 오는지를 알아차려야 돼요. 서브 타입. 그러면은 경쟁자들이 나오건 말건 아무 상관없어요. 남는 문제는 뭐냐? 여기 사람들이 왜 오나? 구전을 한다 그러면 구전을 왜 하나? 이걸 알아차려야 돼요. 최근에 이렇게 이사를 가려고 했는데 유치원 때문에 이사도 포기하셨던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더라고요. 왜 그런 거야? 동물이긴 한데 어쨌든 어린 애들처럼 전화도 이제 이사를 가게 되면 거기에 또 맡기게 되면 또 저희만큼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가 없다고. 어쨌든 여기서 잘 놀고 사진이나 영상이나 뭔가 교육을 하게 되면 퍼포먼스가 잘 나오니까 여기 계시더라고요. 사람도 이렇게 보냈을 때 이 정도의 알림장이 안 오는데 강아지 유치원인데 이렇게 상세하게 자세하게 사진하고 영상하고 뭐 하니까 되게 만족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오는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모모댕댕이를 얘기할 때 무엇에 비유하나 이것을 찾아봐 보세요. 그래서 모모댕댕이에 대한 오행시 이벤트를 한번 해봐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서 보면은 모모댕댕이 학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정의하고 있나 이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벤트 결과를 나랑 보고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그러면은 이 모모댕댕이에 대한 브랜드 정체성이 아마 거기서 정리가 될 거예요. 세 가지 약속을 한번 만들어 봐 보세요. 모모댕댕이가 고객들한테 주는 세 가지 약속. 뭘 약속할 수 있어요? 첫째는 건강. 건강, 예. 두 번째는 사회성, 세 번째는 건강, 사회성, 행복 이런 거 아닌가? 강아지가 여기 오면 행복해진다. 그래서 건강해지고 사회성을 키우고 그래서 행복해진다. 뭐 얼핏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 세 가지를 핵심 키워드로 잡아서 여기 오면은 건강해집니다. 사회성을 키웁니다. 행복해집니다. 세 가지를 여기를 쫙 도배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강아지를 여기 왜 데리고 가지? 건강해진대. 사회성이 키워져. 그래서 강아지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럼 나도 행복하잖아. 이런 식으로 자신의 철학을 만들어서 건강, 사회성, 행복 되게 좋은 것 같아. 교육 프로그램도 그렇게 만들고 소개책자도 그렇게 만들고 뭐 비디오도 그렇게 만들고 또 유튜브도 이렇게 그래서 모여 댕댕이들아 건강해지자, 모여 댕댕이들아 사회성을 키우자, 모여 댕댕이들아 행복해지자. 네가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하단다. 그렇게 해서 이걸 쫙 만들어서 꾸준히 하라고. 그럼 시간이 지나면은 저기서 뭐가 생기든지 말든지 다 된다니까. 이거만 계속하면 돼.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을 구현해내는 실제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야. 제2의 집에서 하는 게 뭐냐? 건강관리, 사회성관리, 행복관리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처음에 딱 이 정도 금액은 해야 손님들이 부담 가지지 않을까 해서 들어왔는데 매출이 이게 올라가기가 좀 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경기가 좋을 때는 내가 가격을 올리면 사람들이 그거를 자비롭게 받아줄 거냐. 경기가 좋을 때는 웬만하면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되는데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실제 금액과 상관없이 올리는 것에 대한 저항이 되게 심해요. 그래서 가격 올리는 것을 지금은 나는 좀 추천하지 않아요. 대신에 어떻게 하느냐, 신규 제품을 내놔야 돼. 듣도 보도 못한 신규 제품이면 제일 좋은 거겠지. 뭐 예를 들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강아지 킥복싱 가르쳐주기는 뭐 얼마, 강아지 수영은 또 얼마. 이렇게 신규 상품을 계속 만드는 거야. 다른 곳에 없는 상품을 만들어요. 다른 데 있는 거 갖고 들어오면 금방 비교가 되잖아. 비교가 되지 않는 신규 서비스를 만들어서 메뉴판에 넣어줘요. 예를 들면 하체가 부실한 강아지를 위한 근력 보강용 무슨 단백질 제제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걸 신규 제품을 넣어서 해줘야지 사람들이 자기가 의사결정해서 들어오면 가격 저항이 없어. 이렇게 해서 추가 매출을 올리는 쪽으로 가야지 원래 상품의 가격을 올리면은 다 저항한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카카오톡 하면서 지금부터 한 달에 5,000원씩 내세요. 그럼 안 하잖아. 카카오톡은 돈 안 받는데 나보고 톡 써라. 그래도 얼마지? 3,000원인가? 3,000 얼마를 내가 낸다고. 이렇게 원래 있는데 추가적인 내용을 붙여서 가격을 올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기존 제품의 가격을 올리는 것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나는 비추야. 그럼 어떤 신상품이 나오냐? 그 사람의 고통의 지점을 가격을 해야 돼. 뭔가 불편한 게 있을 거라고 여기에서. 불편한 것을 보강을 해줘야 돼. 앞으로 강아지들이 점점 늙어간다고. 늙어가는 시장의 욕망이 굉장히 많을 거다. 그렇게 해서 추가 제품을 넣어줘야지 저항이 없어요. 가격을 높이는 제일 좋은 방법은 커스터마이즈 제품. 커스텀 제품은 가격 올라가는 거에 제한이 없고 시간이 들어도 사람들이 다 기다려. 뭘 하든지 하여튼 신규 제품이 나와줘야 돼요. 경쟁자들이 못하는 거. 그걸 자꾸 찾아야지 돼요. 그게 다야. 그걸 한참 하다 보면은 이 경쟁자와의 경쟁거리가 넓어지는 거예요. 유니크한 제품이 나오면은 가격 전쟁으로부터 벗어나요. 지금 오늘 얘기한 거에 핵심은 뭐냐? 건강해집니다. 사회성을 키웁니다.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제2의 집입니다. 이 이야기에 집중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거를 제대로 하면 더 많은 소문이 날 거고, 그러면 더 많이 오게 될 거고, 그러면 밑에 층을 더 빌리든지, 더 큰 데로 옮겨가든지, 그런 일이 자동방으로 생깁니다.